보시면은 딱 원 한가운데서 가만히 이제 조금이라도 가운데 들어가려 서로 밀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보시면은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싸웠을 때 이득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누가 네. 조금 더 가운데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1등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제 저희가 좀 올해 되게- 초에 좀 걱정이 근데 많았습니다. 난 너무 좋다. 저는 좀 약간 감사해요. 어떤 게? AI들이 선하구나. 아주 그쵸. 선호해. 네. 저들이 시작은 마음속에 성선설입니다. 네. 저들 마음속에는 남을 죽이는 게 없는 거야. 나중에 이게 악독한 인간들이 저들에게 정말 무기를 쥐어주고 네. 쏘게 하는 겁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랩미팅입니다. 오늘 아.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뭐 특별한 이력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 딥러닝 본부장 이강욱이고요. 예. 크래프톤에서 본부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의 미스컨신 대학교에 또 교수로 이제 재직 중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계신 우리 이강욱 본부장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본부가 이제 생긴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네. 초기에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많이 일을 했었고 최근 1년 동안 이제 게임에 이제 넣기 위해서 좀 많은 기술들을 이제 새롭게 또 개발을 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게임에도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업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가 굉장히 좀 많이 변화를 빨리 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게임계 전체에 AI가 주고 있는 변화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최근에 이제 공개를 한 개념인데 이제 코플레이어블 캐릭터를 줄여서 CPC라고 저희가 네. 아예 새로운 게임의 이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NPC라는 건 그냥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NPC는 이제 원래 있는 개념이고 네,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조작할 수 없는 맞습니다. 캐릭터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AI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유저랑 같이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될 거고 그런 캐릭터들을 저희가 게임에 많이 넣겠다라는 포부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고요. 그럼 얘네들 인공지능인 거죠? 네, 다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캐릭터. 마치 사람처럼. 네,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그럼 플레이도 다 사람처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사람처럼 플레이를 하고 그럼 이렇게 뭐 채팅으로다가 이렇게 좀 싸우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그 어머니 아. 안부도 묻고 네, 서로 안부도 묻고 안부도 묻고 그게 안부를 중요하죠. 묻는 것도 야. 학습이 되는군요. 이거 사실 안부 묻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 이제 사람이냐 아니냐 갈리는 건데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예전에 저희가 하던 게임들 특히 이제 RPG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안에 존재하는 가상 캐릭터들이 있고 다 NPC라고 했었고 이 NPC들은 다 이제 정해진 말만 하는 캐릭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이야기.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무엇을 이야기거든요.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게임에 이제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챗GPT 또는 LLM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언어 모델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게임 업계에서 이제 NPC에다가 LLM을 더해서 말을 좀 더 잘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NPC라고 하는 개념들이 한 최근 2, 3년 전부터 이제 게임 업계에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실제로 개발하고 도입 중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AI NPC에는 사실 게임을 잘하는 개념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게임을 잘하고 또 게임을 사람처럼 하는 그 기능까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치 게임 잘하는 친구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한 게 CPC입니다. 개념이네요. 네, 새로운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AI가 이제 NPC를 대체한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보기도 하고 대화를 좀 인간처럼 나누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은 있었는데 근데 걔네들이 뭐 상점 주인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네. 나랑 같이 파티를 맺고 레이드를 뜨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CPC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나랑 레이드를 뛰는데 나랑 같이 가는 애들이 파티원 중 몇 명은 사람인데 몇 명은 AI일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얘네들하고도 다 동지애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와 굉장한 세상이 펼쳐지겠네요. 네, 저희가 길게 보고 있는 그림은 이제 어떤 한 게임에서 친구가 생기게 되면은 그 친구랑 오랫동안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 때 옮겨 그 친구가 같이 넘어갈 수도 있는 AI가 같이 옮겨요. 맞습니다. 와. 마치 친구랑 같이 하던 게임을 다른 게임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와, 뭐 이런 영화다, 것까지 영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팀워크를 맞추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성 자체도 네, 그래서 마치 그냥 친구랑 디코 키고 게임 하듯이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이제 완전- 대화는 가능했으니까 네, 대화가 맞습니다. 가능했는데 그 네. 대화를 기반으로 본인들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한시로 가자.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액션으로 유닛들을 한시로 끌고 가는. 네, 와 맞습니다. 브리핑 자체가 다 되는 그렇죠. 거군요. 사실 음성으로 될 정도면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근데 사람이 오히려 또 음성 듣고 또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쵸. 네.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돼요, 저 때. 리얼하려면. 네. 오히려 AI가 나을 수 있어. AI가 그리고 말이 더 많아. 네. 내가 명령을 하지 않고 지가 더 명령을 많이 해. 네. 야, 지금 안 오냐? 그래서 계속 조롱하는 거야. 막 발로 해도 너보다 내가 물량 많이 뽑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진정 정말 이 인간 같은 AI가 탄생하는 거죠. 네. 이것까지 보고 계신 거죠.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을 잘 듣는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맞아요.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대들기도 하고 대들어야 돼요. 친구처럼 이제 그쵸. 말 듣고 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베타 테스트 하면 재밌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일종의 튜링 테스트거든요. 네. 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고하는 튜링 테스트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화를 보고 구분을 못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행동하는 AI다라는 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이 게임하는 상황에 대화와 게임과 뭐 어떤 정말 채팅이 다 오갈 거 아니에요. 요거를 정말 베타 테스터들이 누가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 통과했다? 이거 이슈가 됩니다.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서 내년도 저희 본부의 목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내에서 튜링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튜링 테스트 통과율을 저희가 10%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10%라는 건 뭐냐면은 10명을 데려다가 게임을 시켰을 때 한 명 정도는 진짜 속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랑 했는지 그치. CPC랑 게임을 했는지 그걸 점점 발전을 시켜나가서 장기적으로는 아예 구별을 못할 때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CPC에 대한 내용이 주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생성을 하는 것,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를 AI GC, AI Generated Content라고 하는데 이제 AI G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많이 실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다시 또 CPC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공개한 기술인데 게임스컴에서 이제 인조이라는 게임을 저희가 이제 데모를 공개했었고 그 인조이라는 게임은 사실 저희 본부가 만든 기술을 게임에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보신 기술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림을 생성한다거나 네. 뭐 사진으로부터 3D를 만든다거나.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인조이랑 하면서 되게 정말 뿌듯하고 좋았던 거는 이거를 게임에 녹여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실제로 저희가 만든 모든 기술은 유저의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컴퓨터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유저 컴퓨터에서 돌아가게 만들었고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뭐 노력을 해서 모델 최적화도 하고 그다음 저희가 이 모든 모델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저작권이나 이런 이슈들로부터 문제가 없는 안전한 모델을 좀 탑재를 했다. 저희가 이제 이름을 또 3D 프린터라고 했는데 예. 저희 펍지에 나오는 아이템을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3D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먹고 싶은 거를 만들고 싶으시면은 그냥 음식 사진을 올리시면 3D 아이템이 되고 동물원 만들 수도 있고요. 동물 사진을 올리면은 실제로 3D 게임 화면인 거죠 지금? 네, 실제로 돌아가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뭐 풍선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은 이제 차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웨딩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를 이렇게 뭐 게임에서 완벽하게 구현한 거는 뭐 세계 최초로 알고 있고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부응을 한 기능입니다. 뭐 되게 비슷한 기술인데 이거는 캐릭터들이 원래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딱 정해져 있고 뭐 새로운 이제 이모트라던가 뭐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에는 계속 이렇게 판매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추가하려고 하는 기능 이번 아직 저희가 게임스컴에서는 공개하지 않은 기술이고 오. 새롭게 이제 좀 공유드린 기술인데요. 이제 비디오를 올려주면은 그 비디오에 있는 캐릭터 또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자기 캐릭터가 따라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이제 캐릭터들이 표현하게 하고 싶은 게 플레이어의 욕구인데 내가 원하는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올려주기만 하면 자기 캐릭터가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GC는 뭐 제가 잠깐만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오늘 메인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CPC예요. 네, 그래서 일단 CPC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 부르게 됐고 사실 이 용어 자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게임하다가 CPC 해서 이제 CPC? 네, 그냥 이름에 딱 입에 딱 붙는 느낌? 네. 그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보시면은 네. 이제 NPC라고 하는 또 이게 좀 봇이라는 용어가 예. 있는데 이제 아마 네. 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쵸. 봇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이 경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주로 멀티플레이어가 있는 이제 게임에서 뭐 상대편으로 나온다던가 나의 편으로 나온다던가 이제 인간처럼 이제 어떤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를 이제 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예제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이런 네. 봇이나 NPC나 사실 결국에는 트리를 기반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문을 주고 이 조건에 맞으면 왼쪽으로 안 맞으면 오른쪽으로 이걸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저 밑에 세모로 그려져 있는 게 결정했을 때 이걸 행동해라 이 말을 해라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트리는 아닌데 그냥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어떤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은 네. 컴퓨터가 어쨌든 봇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사람의 컴퓨터를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마치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컴퓨터 입장에서 내가 지금 수비 건물이 몇 개가 있는지 수비 건물이 3개가 넘는가 안 넘는가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이번에 만약에 내가 자원이 충분한지 아닌지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문을 치다 보면은 어떤 이 조건이 맞고 이 조건이 맞고 이 조건이 맞을 때는 뭘 하자라고 이걸 하나하나 기획자가 설계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단순하진 않아요. 엄청 왜냐면은 복잡합니다. 네. 이거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네. 처음에 이제 드론이 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넥서스한테 딱 때려. 그럼 프로브들 미네랄 캐다가 다 뛰어나옵니다. 네. 왜냐? 그렇죠. 내 본진이 공격받고 있어. 내 유닛들은 공격하라. 네, 맞습니다. 라는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 때리고 또 멀어져. 도망가죠. 멀어지면은 프로브들 다시 자원캐로 가죠. 왜냐? 네. 이제 위협이 사라졌다. 네, 그럼 맞습니다. 이제 드론이 가서 때렸다가 빠졌다가 때렸다가 빠졌다가 어떻습니까? 이 AI 봇 프로브들은 일을 못해요. 네.
계속 들락날락만 하는 거야. 바로 이런 설계된 것들이 장치들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방금 스타크래프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스타크래프트 비슷한 예제가 입구 막기 이런 거 하시면은 그쵸. 입구를 뭐 건물로 막거나 맞아요. 유닛으로 막았을 때 그 건물을 때리거나 하면 되는데 그 못해, 생각을 못해. 못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리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수많은 가지수 중에 계속 코너 케이스를 생기게 되고 맞아요. 코너 케이스 핸들링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외 사례가 있을 때 계속 허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게임을 플레이하는 봇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대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몇 문장을 만들어 놓지만 맞아요. 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해진 대사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뭐 게임을 못하는 봇이라던가 대화가 재미없는 NPC라던가 유저들이나 플레이어들은 항상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뭐 맞아요. 저도 이제 게이머로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해왔는데 이제 시대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저희가 기술이 좀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기술이 빠르게 생기고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기술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게임과 대화를 다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의 발전인데 이제 알파고 다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세돌이랑 이제 바둑을 네. 했던 이제 봇 이름이 이제 알파고인데 사실 그 이후로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강화학습의 알고리즘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더 어려운 게임들도 계속 이제 극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임의로 그냥 동작하는 봇을 게임에 던져버리거든요. 네. 게임에 던져버리고 게임을 끝날 때까지 한번 해봐 시킨 다음에 게임 끝나면 항상 뭐 저는 점수가 나오잖아요. 등수가 나온다던가 뭐 킬수가 나온다던가 그럼 이제 알려줍니다. 알고리즘이 너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몇 등을 했어, 몇 킬을 했어. 그러면은 더 잘하려면 어떡할까? 그레디언트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어허. 강화 계산을 해서 한 번 다시 게임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점수가 많이 받았던 기억을 되돌리면서 그거랑 비슷하게 게임을 하려는 확률을 높이게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최종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찾게 되더라라는 게 강화학습의 이제 원리입니다. 뭐 인간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인간하고 네. 동일한 그러네요. 방법입니다. 또 강화학습으로 게임을 하는 거 말고 또 최근에 이제 LLM이 워낙 성능이 좋아지면서 LLM을 가지고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LLM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글을 써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네. 사실 뭐 글을 쓰는 거 외에도 어떤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임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 답을 보면 결국엔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그 질문을 하고 답을 게임에 넣어주게 신호로 넣어주게 되면은 게임에서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게임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번엔 어떻게 할래?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면은 LLM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접근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린 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외부에 살짝 공개했던 이제 연구 결과인데 LLM을 통해서 추리 게임을 그러면은 풀 수 있는가인데 이건 뭐 저희 회사 게임은 아니고 이제 헐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외부 게임인데요. 예. 어렵습니다. 저는 한 7시간 정도 걸려서 게임을 다 깼거든요. 되게 어려운 추리 게임인데 저희가 이제 LLM을 봇을 만들어가지고 LLM이 이 게임을 하게 했더니만 3시간 정도 만에 게임을 다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똑똑한 것 같다. 되게 좀 저도 놀랐었고 이제 팀원들도 많이 놀랐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후로 이제 LLM을 가지고 게임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도 네.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따 또 뒤에서 또 보여드릴 게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LLM은 이제 어쨌든 언어 모델, 뭐 글을 쓰는 머신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제 성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좀 굉장히 일반적인 뭐 두뇌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아요. 랭귀지 질문을- 모델이라고 하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래 어원 자체는 그렇지만 그냥 두뇌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네, 그래서 이제 RL하고 LLM 기술을 둘 다 잘 활용하게 되면은 네. 게임도 잘하고 LLM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잘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첫 번째 말만 이제 떼어서 한 게 이제 AI N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거는 이제 또 좀 화제가 됐었죠, 이것도. 지난 2, 3년 동안 많이들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저희 회사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로 도입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AI NPC에 돌아가는지인데 아마 챗GPT 같은 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사실 기억력이라는 게 원래는 없습니다. 이제 그냥 한 번 질문한 거에 답을 하는 거고 그 앞에 있었던 질문이랑 답들을 그냥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컨텍스트라는 건 사실 길이가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맥락 정도를 읽는 거지. 맞습니다. 네. 이제 아주 긴 기억을 이제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AI NPC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연구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그 당시에 이제 AI NPC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좀 다이아그램을 가져왔는데요. 아주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네모나게 돼 있는 것들이 다 각각이 이제 하나하나가 LL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LM을 4번 사용하면 기억이 무한한 AI NPC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냥 바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일단 LLM한테 물어봅니다. 이 유저가 방금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질문은 어떤 뜻이야? 뭘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일단 질문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걸 한번 하고요. 그럼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내려온 게 질문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지금 이 유저는 나한테 어제 뭘 먹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된 답이 이제 나올 거고 네. 그 해석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크기의 기억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합니다. 거기 기억 데이터베이스는 다 문장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문장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어저께 썼던 기억에 뭘 먹었는지가 있는가, 오늘 아침에 쓴 기억에 뭘 먹었는지 내용이 있는지 문장을 하나씩 비교를 합니다. 내가 아는 건가 아닌가. 맞습니다. 새로운 거면 새롭게 답을 해야 되는데 아는 맞습니다. 거면은 네. 아는 걸 티를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으로부터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가져오는 게 이제 저 노란색 화살표 있고요. 아하. 네. 그걸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죠. 이거 방금 제일 비슷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이 정보로부터 방금 유저의 질문을 답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억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최종 답변까지 생성하는 게 밑에 있는 마지막 두 개의 박스이고요. 그걸 통해서 완성된 답은 유저한테 돌아가게 되고 그다음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도 내가 저장을 해야겠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유저한테 말했다라는 게 내 기억의 일부분이 되니까 그렇죠. 다시 기억을 저장해서 메모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각각의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가 LL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LLM을 여러 번 쓰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루프를 만들게 되면은 뭐 기억이 무궁무진한 그런 AI NPC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이제 인조이에도 이제 AI NPC를 사실 2개나 넣었어요. 헬리랑 푸시캣인데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헬리라고 하는 건데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전통적인 NPC랑 같습니다. 예. 말 선택지가 지금 3개가 나온 거고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RPG 같은 데서 뭐 2번, 3번 하면 안녕하고 강제로 대화가 끊기는데 얘는 대화가 최대한 20번까지 갑니다. 아. 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인데 사실 이 헬리라는 거는 뒤에를 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트리가 그대로 있어요. 트리가 있는데 아까 궤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리는 사람이 만들다 보면은 힘드니까 이 트리를 AI가 만들었군요. 트리를 AI가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트리를 만들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만드는 데다가 AI가 이제 들어가서 훨씬 더 크고 방대한 트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대사가 막 수천 개의 대사가 있습니다. 트리 안에. 그래서 이렇게 가냐 저렇게 가냐에 따라서 대사가 계속 바뀌게 되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치는 거보다 누르는 게 편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많은 걸 쳐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내가 치는 거에 시간이 걸릴 텐데 네. 내가 칠 수 있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고 이거 주어진 대로 계속 바뀐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상 누르는 게 오히려 더 편의성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편의성에서도 좋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다 그쵸, 트리로 그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실제로 유저들은 이거 하면서 이게 계속 말이 바뀌니까 이게 뭐지 LLM이 들어있는 건가? 옛날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상하네? 뭐지? 네, 맞습니다. 어. 네. 사실은 이제 뒤에서는 이제 AI가 만든 거대한 대화 트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요거가 이제 하나의 예제였고요. 또 다른 예제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약간 변형을 줘서 타이핑을 하는 챗봇을 또 넣습니다. 네. 얘는 푸시캣이라고 하는데 어. 게임 안에 저희가 예전에는 도움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글을 쭉 읽어가면서 내가 궁금한 걸 찾았는데 얘는 이제 도움말을 대신해주는 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게임 하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물어보면 아, 귀엽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시시콜콜한 대화도 가능하고 게임하다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물어보고 이거 어디서 해? 어디서 구해? 하면 다 답을 해주는 챗봇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요? 이제 LLM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챗봇이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AI NPC 마지막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크래프톤의 렐루 게임즈라고 하는 스튜디오에서 최근에 만든 이제 언커버드 스모킹 건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AI NPC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든 게임인데요. 네. 네. 추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용의자들이 신문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뭐 역전재판 해보셨겠지만 예. 이렇게 선택지를 해가지고 하기 그쵸.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한정적이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용의자랑 이제 실제로 타이핑을 해서 대화를 합니다. 네. 진짜 사람하고 하는 것 같겠다. 네. 재밌겠다. 신문하면서 폭력 행사 가능합니까? 말로 폭력들은 많이 하시죠. 배드캅, 언어 배드캅, 폭력들은 북캅 전략.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배드캅 북캅 왔다 의자를 갔다 집어든다 하면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하나 있는 게 실제로 저희서 어떤 뭐 문을 열어야 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원래는 답을 맞추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강제로 문을 열라고 협박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유저들이 이제 발견한 그러니까 경우도 이게 있고. 정답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원래 LLM이 아직 기술이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AI 특징이죠 사실. AI 특징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용의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용납이 됩니다. 거짓말을 어차피 얘가 해도 거짓말을 하고 없는 얘기를 해도 이거는 음. 어차피 뭐 게임의 설계처럼 보이는 일부러 있는 것처럼. 일부러 용의자가 거짓말한 것처럼 이거 좋네요, 좋네요. 되기 때문에 되게 영리하게 만들었네요 게임을. 굉장히 지금 있는 기술을 가지고 되게 잘 만든 게임. 그러네요. 네, 뭐 저희 말고 뭐 외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GPT랑 이제 RPG랑 합쳐가지고 어떻게 맞아요, 될지 맞아요. 보여주는 데모들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올해 초에 이제 AI NPC 관련돼서 기술들을 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AI NPC 말만 잘하는 건 되게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많이 했고 네, 여기다 게임 플레이까지 더 잘하고 싶다. 게임 플레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화학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네. 강화학습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CPC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처음 만들었지만 많이들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또 큰 이제 영감을 받았던 논문 중에 하나가 보여드린 이제 박준성 연구원이 이제 쓰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레이티브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이제 만든 논문인데요. 이 보시면 약간 포켓몬 같이 생긴 그림인데 저기 안에 이제 한 20명 정도의 캐릭터들이 있고 각각 캐릭터에다가 말과 그다음에 행동을 다 LLM이 결정하게 구현을 해왔습니다. 이 게임 자체를 그러면은 이 연구원 분께서 이 논문을 왜 만드신 거죠,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 게임을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심플한 뭐 동물의 숲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만드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이 20명의 CPC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말도 하고 뭐 친구도 맺고 뭐 싸우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러더라.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 보는 거랑 똑같더라 라는 게 이 논문의 이제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 논문이어서 되게 많은 이제 충격을 준 논문이고요. 뭐 실제로 몇 개 사례들을 조금 오른쪽에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게임을 돌리면 저렇게 위에 말풍선이 뜨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거죠? 대사도 실제로 이 볼 수가 속마음도 있고. 나옵니까? 속마음도 다 나옵니다. 아, 속마음도 나오고 그날 잘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나오고 야 비밀이 없는 곳이네요. 비밀이 없습니다. 네, 신이 된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와. 거죠. 그러네요. 제가 신이네요, 거기서는. 그러니까요. 재밌겠네 이거.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지켜봤더니만 정말 사람들이 이제 뭔가 대본을 쓴 것처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관찰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희한테 많은 영감을 준 논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논문에 실을 수 없는 좀 말 못할 생각들도 아. 있었겠네요. 제 방송 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노딱에 궁금하네요. 보면 이렇게 그 남녀가 이렇게 뭘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네. 아, 제가 자세히는 남녀가 뭘 한다? 네, 궁금하시면 논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 아끼겠습니다. 네, 남녀가 뭘 할 수 있겠죠. 밥을 네, 먹을 수도 있겠고. 남녀가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을 텐데. 궁금했거든요. 야, 재밌네요. CPC를 사실 저희가 초반에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하나 데모가 있는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작년 5월에 만든 이제 데모인데 네. 어떤 조그만 액션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 캐릭터가 있고 이름이 미유인데 네.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말로. 네. 그다음에 얘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싸우다가 전투를 할 때 쟤 때려 하면 때리고요. 오, 나 쉴드 해주면 쉴드 해주고 이게 다 모든 걸 음성으로 하면서 할 수 있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은 다 이제 뭐 말씀드렸던 LLM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얘들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오, 아, 귀여워. 오, 자기들끼리 싸워. 네 나중에 쟤들 여러 명 달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낭냥편치, 그래서 낭냥편치. 이제 지네들끼리 말도 하고 네. 뭐 이런 게임을 저희가 만들어서 산에서 테스트도 하고 너무 귀엽네요. 네, 오, 네, 지금 뭐야.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 때로 다니네요. 떼들이 따라다니고 패거리입니다, 있습니다. 패거리. 네, 위압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냥냥펀치들이. 네, 그래서 뭐 되게 짧은 데모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산에서 해봤는데 되게 기술적으로도 되게 가능성을 많이 봤고 아.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언론에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뭐 저희의 CPC의 뭐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이제 뭐 필요한 강화학습 기술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아직은 초기이지만 그래도 좀 많은 좀 성과들이 있어서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보여드릴 거는 조이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조이 같은 경우 저희가 생성 기술들을 많이 보여드렸고 네. 그다음 챗봇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말하는 거 말고 얘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한 명의 조이나 여러 명의 조이를 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사실 그 세상에는 수백 명의 조이라는 것들이 이제 살고 있고 네. 그럼 각각의 조이들이 정말 얼마나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이게 사실 게임의 재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인데 그렇죠. 실제로 뭐 기존에 있었던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이걸 다 조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트리를 또 설계를 또 합니다. 근데 또 트리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또 한계가 보이게 되고 네. 잘 쳐다보면은 좀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CPC의 기반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조이한테 지금 상황을 이제 다 받아와가지고 LLM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배가 고프고 너가 지금 아침 몇 시이고 오늘은 학교에 안 가도 되고 일을 안 가도 되고 그럼 뭐 할래? 하면은 LLM이 답을 하죠. 밥이나 먹어야겠다. 그럼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러지면은 다시 또 물어봅니다. LLM한테. 예. 너가 이제 밥 먹었으니까 배불렀구나. 그러면 너 이제 뭐 할래? 주변에 남친이 있어. 갑자기 밥 먹고 기분도 좋다. 남친을 안아야겠다. 해서 남친을 안는 거죠. 어,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저희가 사람이 만들었던 트리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져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LLM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본적인 이런 상식 수준에서 결정을 너무 잘 해주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거 밥을 먹을 때 왜 밥을 먹었는지 설명해봐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배가 고프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지라고 마음을 이제 글로 쓸 수가 있잖아요 LLM이. 네. 그럼 그걸 저희가 이제 이 캐릭터의 머리 위에 보여준다거나 예, 예. 클릭했을 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데모에서 보시면은 밑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왜 밥을 먹는지, 내가 지금 왜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와. 그래서 기존에 이제 트리 기반으로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을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에 LLM이 기반인데 좀 더 정확히는 저는 이제 SLM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전통적인 LLM은 좀 용량이 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돌아가기 어려운 모델들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워낙 많은 LLM 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클라우드에서 하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네. 유저의 클라이언트에서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몰 랭귀지 모델 SLM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저 단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배틀그라운드 강화학습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봇이 있습니다. 이제 네. 아직 굉장히 초기 R&D 단계이고 실제로 이게 게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뭐 미정인 상태인데요. 만들고 있는 중간 결과를 좀 처음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아직은 아래를 위주로 많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강화학습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나요? 궁금해요. 저희의 예상보다는 훨씬 잘합니다.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학습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규칙도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제자리에서 혼자 춤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아까 한 명 지나가는데 보셨겠지만 예. 다 지금 학습 초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게임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아이템도 모든 안 게 먹고 신기한. 이제 모든 게 신기하고 걸음마 시절. 그쵸 아무 키나 막 네, 누르는 그래서 얘가 이제 학습 어.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간을 학습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람 시간으로 쳤을 때 3.5년 동안 배그를 계속합니다. 어? 3.5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게임을 하는 거요? 게임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10만 판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0만 판을 쭉 했더니만 보시면은 얘네들이 노란색 점들이 각각 저희가 지금 만든 보시인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게임의 규칙은 이해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저 다 모이고 원안으로 있죠. 돌아가고 있죠. 네. 이제 네. 블루 좀 피해가는 네, 것도 다 피해야 이제 된다, 피해야 된다. 안 피하면 타 죽으니까. 네, 죽으니까.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다 깨달았네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중간중간에 빨간 점으로 바뀌는 건 지들끼리 싸워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죽이는 게 좋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싸워서 죽이면 점수도 오르고 또 내가 뭐 주워 먹을 수도 있고. 아이템도 주워 먹고 주워 먹나요? 죽인 다음에? 주워 먹죠. 네. 와,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것도 이제 다 학습을 한 거라고 저보다 보시면 잘할 될것 것 같아요. 같은데. 네. 그쵸. 3년이면은 앵간한 사람들보단 잘하지 않을까요? 아니, 궁금한 게 네. 그럼 이 봇들도 이제 게임 들어가기 전에 본격 게임 비행기 날아가기 전에 출발섬이라고 이제, 합니다. 네. 출발섬에서 이제 속옷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점프합니까? 거기에서 점프하면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네.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못 배웠어요. 그거가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못 배운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배그 들어가잖아요. 다 점프를 해요. 네 다 맞습니다. 점프를 해요. 이게 사실 국룰이에요.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습은 게임 끝나고 게임만. 등수 아. 몇 킬을 했는지랑 등수 시간만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그 점프는 무의미하군요. 그쵸. 그 시작섬에서 때리는 거는 인간에게 쾌락을 주지만 인간이야. 얘네한테 쾌락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인간은 무의미해 보이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쾌락에 해당하는 리워드를 또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정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패시브로 그냥 뛰게 해세요. 그렇죠. 거기엔 트리를 만들어 놓, 트리를 만들어 기분이니까 놔서 네, 뛰어다니면서 야, 네. 그냥 눈치라는 걸 살펴. 눈치. 야, 다들 뛰면 너도 뛰어. 아 따라하기. 눈치. 그거 괜찮다. 눈치를 넣으면 좋은데요?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계속 말씀하신.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셨네요. 네, 이게. 거의 고문이에요, 이 정도면. 그럼 얘를 이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3.5년 동안 폐관 수련을 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밌는 게 총 맞으면 일단 눕자. 그치, 그치, 그치. 아. 이걸 얘가 배우는 거예요. 어. 총 맞으면 누워야 일단 누워야 되고 돼. 그냥 방금 이제 반응 사격해서 죽인 건데 오. 그다음에 이제 채가 닳으면 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무데도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냥 자기가 이제 천천히 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은 뭐 이제 재밌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재밌는 뭐 내용을 하나 좀 공유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강화학습을 하면은 이제 리워드 해킹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이제 리워드 해킹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목적을 저희가 주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목적만 잘 달성하고 게임을 이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배 게임 같은 경우가 되게 유명한 예제인데요. 네. 이거 점수를 이제 많이 먹는 게임이에요. 근데 원래는 빨리 돌아와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보면 초록색 풍선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저 풍선을 먹으면 점수가 가산점이 생기는 걸 아. 알고 저 자리에서 계속 드리프트만 하면서 계속 드리프트 돌기만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시간을 까먹어도 까먹은 시간보다 저기서 이걸 먹으면 점수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저기서 한 1000바퀴 돌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쨌든 신기록이 이길 수 되는 있다. 거죠. 오. 그래서 이 심각한데? 100게임을 할 때도 원래는 강화학습을 해서 운전을 잘해서 빨리 돌아오는 걸 보고 싶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갑자기 한 자리에서 계속 돌면서 점수를 무한으로 올리고 와. 그다음 나가는 걸 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바보들 100명이서 네. 게임을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1등을 하는 거를 누가 배우는 거죠. 근데 총을 쏘고 아이템을 먹고 얘를 죽이고 뭐 막 잘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어려운 전략이고 그렇죠. 사실 거기에 먼저 수렴을 하기보다는 다 바보같이 게임을 하고 그중에 조금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 저희 펍지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아이템 먹고 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모두가 먹지 말고 싸우자. 그러니까 모두가 안 먹고 속옷바람으로 그냥 가자. 속옷바람으로 그냥 가운데로 잘 뛰기만 하면은 1등을 하는 거죠. 세이프 존 안에만 들어오면 돼.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다 모였을 때 얘네들끼리 만나서 싸워야 될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3.5년은 안 하고 한 1개월 정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학습 초반이에요. 어. 그러면은 뭔가 이건 좀 아이템 보이스카웃인가요? 주워가긴 아이템은 주워가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예. 처음에 좀 아이템 일부러 좀 줬어요. 이거 너무 못해서. 보이스카웃 그 초등학교 1학년들 처음 가면 저렇거든요. 그쵸. 네. 모여서 뭘 해야 될지 옹기종기.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딱 원 한가운데서 가만히 이제 조금이라도 가운데 들어가려 서로 밀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보시면은.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싸웠을 때 이득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오. 거예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네요. 비폭력 간디 예. 메타인데 모두가 네. 간디 메타를 쓰고 있으니까 유혈 사태는 유효하게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겠네요. 않고 누가 예. 조금 더 가운데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1등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제 저희가 좀 올해 되게- 초에 좀 걱정이 근데 많았었어요. 난 너무 좋다. 저는 좀 약간 감사해요. 어떤 게? AI들이 선하구나. 아주 그쵸. 선하네. 네. 저들이 시작은 마음속에 성선설입니다. 네. 저들 마음속에는 남을 죽이는 게 없는 거야. 나중에 이게 악독한 인간들이 저들에게 정말 무기를 쥐어주고 네. 쏘게 하는 겁니다. 그쵸. 네. 아 너무 무서워요. AI들 정말 이렇게 착한 애들인데. 원래는 착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조금 발전을 해서 싸우는 걸 봤는데 싸우긴 싸우는데 애들이 어떤 걸 하냐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엎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은 예의범절 네, 인사부터. 계속 이제 예, 계속 인사부터 인사를 인사부터. 받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왜 그런가 저희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네. 근데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운데로 모이는 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네. 사람을 만나면 계속 엎드려서 인간의 인의 예지를 먼저 배웠군요. 예. 이걸 알고 보니까 저희가 안에 봇을 만들 때 규칙을 짜놓은 거죠. 총을 쏠 때는 그래도 항상 가슴 높이로 쏘라고 저희가 코딩을 해놨었어요. 아. 그러니까 얘들이 적을 만났을 때 내가 엎드리면은 그 상대편이 내 가슴 높이로 쏘니까 원래 있던 안 맞는다? 서 있던 가슴 높이로 쏘니까 아. 무적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만 네. 손으로 짜놨거든요. 아. 총을 쏠 때는 항상 가슴 높이로 쏴라. 어떤 기술적인 규칙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 거죠. 오류를 얘들이. 이제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얘네가 아까 그 배 예제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게임 내 어떻게 보면 버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거고 그 버그를 악용해서 계속 눕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그를 이제 찾을 수 있었고 버그를 예. 고친 다음엔 이제 다들 이제 안 눕죠. 이 똑같은 이제 강화학습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QA라고 하는 게임의 퀄리티를 검증하는 버그를 찾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네. AI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펍지를 기반으로 해보고 있는 거는 유저가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 명을 AI를 같은 팀원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팀원은 내 컴퓨터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AI고 걔랑 말을 하면서 뭐 나 따라와 하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 CPC를 실제로 펍지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좀 장기간 동안 이제 해야 될 프로젝트이지만 뭐 잘 만들어서 좀 공유를 드리는 게 빨리 공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순항 중이다. 순항 중입니다. 좋습니다. 네, 조만간 뭐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 그래요? 너무 재밌는데요? 오. 네, 오늘 우리 크래프톤의 이강국 본부장님 모시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미래의 게임 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이제 궤도님과 랩장님의 되게 통찰력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또 알아채셨지 하는 좀 놀라움도 있었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가서 또 숙제가 또 생긴 것 같아서 뭐 즐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제대로 공유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인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공유드렸었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되게 이제 또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고 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상상력보다 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네. 게임의 정말 최전방을 달리고 있는 우리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를 이강욱 본부장님과 나눠봤습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프로게이머 준비를 했었었고, 오! 네. 사실 스타크래프트 1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제 꿈이었었는데, 근데 스타크래프트 1은 너무 이제 경쟁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계속 프로게이머 되기 위해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 제가 이제 나중에 2010년에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원래는 공부를 하러 이제 유학을 하러 나갔거든요. 네. 근데 갔는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2가 막 나와서, 네. 아, 네. 2를 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실패한 게이머였지만 미국에 가니까 갑자기 아, 그쵸. 압도적인 경기가 완전 이제 다르죠. 마켓이 다르거든요. 이제 제가 배틀넷을 막 열심히 집에서 했는데 처음엔 캐주얼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북미 전체에서 레더 한 3등까지 갔었거든요. 오! 야, 그러면 이제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신 겁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프로팀에서 스카웃을 받아서 와. 프로팀에 들어가게 됐고 1년을 했는데 이제 예.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지도 교수님한테 잘렸거든요. 차라리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게임을 한다 사실 말했으면은 용납이 됐을 수도 아, 있는데 그러면 그냥 비밀로 하고 이제 했으니까 너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와? 그렇죠.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왜 이렇게 연구를 못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당당하게 나는 공부에 시간 안 쓰고 있어라고 했으면은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럼 너는 이거밖에 시간 안 쓰는데 이 정도. 야, 이 정도 너 가성비가, 가성비가 네. 야, 그렇겠네요. 근데 또 이제- 말하기 또 어려울 수 있고. 네, 그래서 단칼에 잘렸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프로게이머를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새로운 지도 교수님을 찾아. 아. 네.